요거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에서 파일에서 열기 해가지고 예제 파일 폴더 안에 여기 01 레슨 1 판금 플랜지 생성 방법 폴더 안에 지금 요 스케치 되어 있는 요 파트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좀 모델링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게 다른 데서도 솔리덕스 파일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 해당 그 솔리덕스 파일에서 속성을 가서 자세히를 눌러보게 되면 이제 버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부러 제가 버전은 현재 버전으로 계속 저장하지 않고 옛날 솔리덕스 버전 그 상태로 냅두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또 예전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이 아직 있을 수도 있어서 요거는 그대로 냅두는데 15 버전까지는, 그러니까 14 이전 버전은 못 여시는 거고요. 15 이상 버전까지는 솔리덕스 파일을 열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파일을. 이렇게 열었는데요. 잠깐 옵션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눈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게 되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여서 지금 구속 조건이 지금 계속 다 표현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좀 눈이 아프니까 제가 요거를 좀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눈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요 아이콘을 눌러서 해제해 주게 되면 구속 조건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조건이 안 보이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소를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요소에 들어있는 구독 조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보여지기 때문에요. 굳이 막 보여놓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베이스 플랜지를 눌러서 판금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금 탭에서 베이스 플랜지를 누르고요. 저희는 한 길이 값을 450으로 넣어줄 건데 옵션은 중간 평면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금의 두께는 1.5로 넣어줄 거고요. 내경값은 2mm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 값은 똑같이 0.5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스케치 그리는 거나 이제 조금 생각하는 거가 좀 다를 뿐이지 작업하는 건 똑같아요. 그쵸? 저희가 뭐 열려있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는 것만 조금 다를 뿐이고요. 나머지 작업, 뭐 돌출이나 뭐 깊이 넣는 거나 뭐 두께 넣는 거나 이런 거는 감 넣는 거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스케치가 제가 일부러 보이게 해놓은 상태여서요.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여기 눈 아이콘을 눌러서 계속 보이면 지저분하니까 이 스케치 보이는 거 아무거나 모서리를 선택을 하셔서 이 눈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스케치를 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쪽에 이제 모서리 플랜지를 이용을 해서 이쪽 부분에 플랜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서리 플랜지를 누르고 제가 이쪽 모서리를 먼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클릭해서 플랜지 위치는 아래쪽으로 내릴 건데 뭐 길이가 뭐 이만큼 길어도 되고 짧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다시 값을 바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또 옵션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재를 보니까 이렇게 꼭지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사각형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의 끝에 이 꼭지점까지 플랜지가 생성되도록 옵션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옵션은 꼭지점까지로 바꿔주고요. 그럼 어디 꼭지점까지로 할 거냐면 여기 끝에 꼭지점까지 이렇게. 그리고 옵션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지의 위치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줄 거고요. 재질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서리를 찍어주면 돼요. 이쪽,
여기 플랜지 변수 쪽으로 다시 가셔서 이쪽, 이쪽, 이쪽. 여기서도 여기를 찍어야 돼요. 저 안쪽을 찍어야 돼요. 이렇게 모서리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찍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를 찍어야 될까요? 다 상관없어요. 똑같이 어차피 플랜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그 모서리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생성되죠. 간섭 꼽힘 잘라내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플랜지가 생성이 돼요. 이 끝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모서리 플랜지에서 제가 이 간섭 꼽힘 잘라내기 옵션을 체크를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따져서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안 따는 이유는 이따가 코너 부분 할 때 여기까지 다 뭔가 인식되게 또 작업이 돼서 그거 좀 인식되게 안 하려고 지금은 이 옵션 체크를 하지 않는 거고요. 나중에 작업하실 때는 이 옵션 유무에 따라서도 모델링 생성되는 거나 이런 게 좀 다르니까 코너 처리 부분이 되는 게 다르니까 이런 것들까지 옵션 노드 짜잘한 옵션까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서리 플랜지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거의 이게 이제 끝인데 여기 부분에다 이제 뭘 할 거냐면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볼 거고요. 돌출 컷을 이용해서도 또 구멍을 뚫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패턴이나 대칭 목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 가공 마법사도 요거 판금 탭이 없는데 써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여기 피처 탭에 가서 보게 되면 못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요. 어차피 쓸 수 있는 거는 다 활성 아이콘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멍 가공 마법사를 누릅니다. 지금 교재는 34페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교재 부분 못 찾으신 분들은 교재 34페이지를 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실행을 해가지고 저는 요 세 번째 구멍 유형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규격은 KS의 유형은 탭 드릴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M4 정도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탭에 가서 구멍을 뚫어줄게요. 그래서 이 면에다가 구멍을 뚫어줄 거니까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제가 대충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거예요. 교재 보게 되면 보조선이 하나 중간에 그려져 있죠. 대칭 조건을 넣어주려고 보조선을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치수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멍은 지금 똑같은 위치로 수직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구멍의 중심이랑 또 다른 구멍의 점 선택, 위치 선택하셔서 수직 조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도선을 중심으로 대칭 조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선택해서 보도선, 구멍 중심, 2개 점 선택하셔서 대칭 조건까지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멍 가공 없어도 똑같이 저희 돌출했을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다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확인.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 다음으로 이제 돌출 컷을 해볼 건데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스케치를 2개로 그려놨어요. 스케치 11번, 스케치 12번 이렇게 2개 그려놓은 이유가 이따가 패턴하고 대칭 복사를 하려고 돌출 컷을 따로따로 일부러 2개를 생성되도록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는데 첫 번째 스케치 11번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치수를 넣어줄 거예요. 이게 6mm로 돼 있으니까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6, 세로도 6이면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찍어서 동등이라는 구속 조건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치수 넣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6. 이렇게. 요거 하나에서 피처에서 돌출 컷. 눌러서 여기는 이제 보통 다음까지라고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까지. 그리고 여기 직각컷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 때문에 작업했을 때 오류가 되게 많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판금에서 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돌출컷하고 뭐 필렛 코너 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류가 왜 뜨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옵션이 어떨 때 써야 되냐면 이게 지금은 이제 이미지로 또 나와 있지 않은데 약간 이렇게 제가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멍이 판이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이게 온전히 뭔가 일자 평평한 판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 구멍이 또 뚫어져야 됩니다. 이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라운드가 진 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구멍이 일자로 팍 뚫려야 되는데 저 직각 컷을 해놓지 않으면 얘가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로 뚫려버려서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컷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예시 든 것처럼 이런 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위에서 이제 뚫어주려고 했을 때 직각 컷을 체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린 그 수직으로 쭉 떨어질 거예요. 구멍 뚫리는 게. 근데 저 옵션을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린 그 평면상으로만 쭉 일자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 옵션에 이런 형상을 했을 때의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옵션 때문에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 경우를 한번 보고 저 옵션을 체크하는 경우에만 저걸 체크해서 사용하면 되시고요. 아닌 경우는 요거는 체크를 해제하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하나 구멍 뚫고 정 가운데도 하나 구멍 더 뚫는다고 하죠. 이 면에다가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40 이렇게 해서 똑같이 돌출 컷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했던 요거 가지고 패턴도 해줄 수 있다. 평금인데 패턴도 가능한가요? 다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가 있으면 안 된다고 또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게 되면 당연히 안 된다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저희는 선형 패턴으로 간격 및 인스턴스 옵션을 통해서 간격은 90으로 그리고 거리는 개수는 2개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인.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패턴까지 했네요. 이번에는 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대칭 복사입니다. 패턴도 가능하고 대칭 복사도 가능한가요? 대칭 복사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칭 기준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칭 복사할 피처를 또 선택을 해주는 거죠. 선형 패턴을 눌러주게 되면 이 선형 패턴 안에 아까는 개수를 2개로 했죠. 원본이 포함된 개수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 둘로 했기 때문에 대칭 복사할 피처 항목에 선형 패턴만 눌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 이렇게. 다음으로 한 번 더 대칭 복사 눌러서 기준면이 우측면으로 잡아주게 되고요. 이번에는 대칭 복사한 요 대칭 복사 피처를 또 선택해줘도 됩니다. 여기 안에는 또
선형 패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대칭 복사 피처 하나만 선택해주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또 확인이 가능하시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판금으로 작업을 했지만 이것도 넣어줘야 되냐? 구멍 가공마 없어? 이쪽에서 그럼 다시 편집 눌러서 구멍 가공마 없어 한 것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판금으로 작업을 했다고 해서 꼭 판금 기능만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스케치를 통해서 돌출 컷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구멍 가공 마우사 아니면 작업했던 그런 앞에 내용 피처들을 이용을 해서 그 패턴도 할 수 있고 대칭 복사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진짜 그냥 판금 형상만 모델링을 해 놓으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이 판금으로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멍을 여기다 어떻게 뚫어야 되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멍은 똑같이 그냥 뚫으면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저희가 보통 이렇게 판금으로 이렇게 플랜지를 생성하게 되면 실제 제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쪽 부분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잘못하다가 이제 이렇게 제품이 출시됐을 때 손이 베이거나 뭐 너무 날카로운 형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완만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렛이나 아니면 못따기를 이용해서 이 코너 부분을 좀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피처에 있는 필렛이나 뭐 그 못따기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판금에서는 아예 코너를 처리할 수 있는 코너 명령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코너 자르기라고 나와 있게 되죠. 판금 탭에 코너를 확장해 보면 여기에 코너 부분에 다듬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한 4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 플랜지의 끝을 조정하는 코너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너 자르기를 누르고요. 이제 제가 여기 모서리를 선택해 놨으니까 이 부분이 자동으로 클릭이 되는데 여기랑 이제 여기 부분도 또 해야겠죠. 여기 부분도 해야 되고 이쪽도 해야 되고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랬을 때 일일이 뭐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이러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일이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끝에 플리지 코너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겠다고 라고 인식을 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체크 해제해 주는 거고요.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유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너의 값은 한 3 정도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5는 너무 큰 것 같으니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3 정도로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확인. 그럼 이렇게 끝부분도 쉽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피처에서 필렛을 넣을 때도 보통 자동으로 그 생성되는 유형이 있어서 모서리를 찍었을 때 대충 여기 넣을 거야 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판금도 드래그를 하게 되면 끝에 부분, 그 플랜지 끝부분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조금 더 사용자가 빨리 이 코너 명령을 마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너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전개가 안 돼 있을 때 사용하는 것과 전개를 했을 때 사용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펼치기, 전개도를 눌러서 전개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황금 탭에서 펼치기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전개도를 해놓고 또 코너를 별도로 또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까 릴리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코너 부분이 지금처럼 딱 이렇게 너무 각져 있게 되면 밴딩을 넣을 때 이렇게 플랜트를 접을 때 좀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틈을 주거나 여유값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전개도를 한 뒤에 코너에 코너 자르기라는 명령을 통해서 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전개도가 되어 있을 때랑 전개도가 안 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나눠지게 되죠. 두 개는 별도의 작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전개도를 했을 때랑 그리고 안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나눠져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개도를 안 했을 때는 코너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코너 기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전개도를 했을 때는 딱 요거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코너에서 코너 잘라내기, 코너 자르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릴리프 옵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릴리프 밴딩 넣을 때 조금 여유가 둬서 밴딩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되게 하는 그 옵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똑같이 맞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내가 일일이 이런 부분, 밴딩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모서리를 찍어줘도 되지만 이랬을 때 그냥 모든 코너 모으기라는 게 있어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쭉쭉쭉쭉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또 유형이 뭐 원형인지, 뭐 사각형인지, 뭐 뾰족형인지 이렇게 또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보면 유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사용자 입맛대로 골라 쓰는 거죠. 뭐 원형으로 할지, 뭐 사각형으로 할지, 뭐 뾰족형으로 할지 릴리프 유형을 결정해주면 되고요. 여기서도 조금 옵션을 조정을 해서 굽힌선의 중앙으로 내가 이 릴리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굽힘선의 정중앙으로 원이 생성되게 되는 거, 릴리프가 생성되게 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이 코너 부분이 이 릴리프의 이 원형의 정중앙이 돼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저는 그냥 굽힘선 중앙으로 이렇게 오게끔 해서 원으로 그냥 5mm 넣어주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일부러 크게 좀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가 뽑히면 아무래도 이 플랜지를 접을 때 조금 더 쉽게 잘 접어줄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전개도를 해제하게 되면 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얘를 누르거나 아니면 전개도 펼치기가 들어가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코너 부분에 그런 릴리프가 적용되어 있는 건 전혀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상황이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왼쪽 피처 매니저를 보게 되면 전개도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전개도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개도에서 작업한 이 코너 잘라내기도 뭔가 죽어 있는 것처럼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작업 공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전개도를 했을 때 전개도를 해서 뭔가 작업한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 전개도가 안 했을 때는 그 모습이 전혀 표현되지가 않아요. 다시 전개도를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도를 했을 때 표현하는 것과 전개도를 안 했을 때 표현하는 그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처럼 표기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 도면을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설정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전개도라는 거는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설정으로 관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설정을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설정을 통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도면에서도 전개도를 뽑을 때나 이럴 때 그 설정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거를 제가 한번 저장을 하고요. 뭐 오래된 버전의 파일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솔리드웍스 버전보다 예전 버전에서 작업한 경우라고 한다면 오래된 버전의 파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을 눌러줄게요. 도면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도면 작업.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도면을 갔을 때 전개도를 과연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질문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들어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저장을 하고 여기 메뉴 파일에서 파트에서 도면 작성을 누릅니다. 그냥 뭐 새 파일에서 도면을 눌러도 되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이 모델로 도면 작업을 하겠다고 라고 명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모델을 다시 선택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파트에서 도면 작성을 누르고 저희는 이 판금교육 템플릿 탭에 있는 도면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개도는 그냥 이 오른쪽에 요 탭이 뷰 팔레트라는 항목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전개도를 드래그해서 뽑아주거나 아니면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도면에 이 모델에서 뭐 도면 작성을 눌렀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게 떴는데 어제 모델링 판금으로 모델링을 다 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도면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다시 또뭐 모델링을 열어가지고 이 파일에서 도면 작성을 누를 수도 있지만 모델링을 안 열고 그냥 새 도면을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도면 탭에서 모델 뷰를 누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솔리덕스에서 이 모델이 열려져 있어서 이게 이제 바로 리스트가 뜨는 건데 없으면 뭐 찾아보기를 눌러서 그 모델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저는 이제 있으니까 이걸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는데요. 이때 이제 삽입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옵션을 체크해주면 돼요. 전개도. 그러면 전개도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개도를 찍어주게 되면 미리 보기가 안 보이니까 여기 아래 미리 보기 옵션도 체크를 해줄게요. 그래야지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빈 공간에 한번 클릭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추상 작업이 또 시작이 되고요. 일단 확인 버튼만 눌러볼게요. 그래서 배율을 조금 크게 바꿔볼게요. 그 전개된 뷰를 선택을 하셔서요. 배율 부분에서 배율을 조금 더 크게 바꿔볼게요. 한 1:2 정도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랜지를 위로 접었다, 뭐 아래로 접었다, 뭐 내경값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선택했을 때 지금 보면 지금 플랜지가 어디 선으로 접혀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또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표현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 이제 다 뭐든지 이 뷰에서 뭔가가 안 나왔거나 뭔가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 뷰를 선택하고 왼쪽을 보면 됩니다. 그 왼쪽에 이런 식으로 옵션이 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뭐 굽힘선을 넣겠다 해서 굽힘선을 체크를 했는데 굽힘선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판금에서 굽힘선 옵션을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모델링에서 봤던 것처럼 점점점점점점 그런 선이 안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 왼쪽에 또 이 도면뷰에 있는 이걸 또 봐줘야 돼요. 보통은 그냥 이거 그냥 2D 모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3D 모델링을 솔리덕스 도면에선 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모델링 안쪽에 전개도 폴더를 또 확장해 보면 요게 이제 요 굽힘선 요 전개도 폴더 안에 전개도 안에 이 굽힘선이 보이는 상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근데 아이콘에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보이는 상태로 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표현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석에서 스케치를 아예 안 보겠다. 스케치 항목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 옵션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얘가 아무리 보여지는 상태로 표시 유형이 바뀌어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얘가 눌러져 있어야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뭐 여기에 얼마만큼의 각도로 접혔다, 얼마만큼의 내광값으로 접혔다 이런 식으로 도면상의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게 되면 판금 같은 경우는 여기 굽힘 노트라고 해서 또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굽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굽힘 각도라든지 뭐 내경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옵션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 현재 도면뷰 상에서도 보여지게 돼요. 네, 요거 자체가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 도면뷰 내에 보여지니까 조금 뭔가 지저분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주석에 어딨죠? 여기 삽입, 여기 테이블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 지금 아이콘을 제가 좀 크게 해놔서 좀 잘리는 것 같은데 주석 탭에 가보면 여기 테이블 항목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굽힘 테이블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굽힘 테이블을 누르고 고정점에 붙이기, 그러니까 BOM처럼 이 테이블을 뽑았을 때도 위치를 지정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게 고정된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기 주석에 테이블에 굽힘 테이블을 눌렀어요.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뭐 위로 접혔는지 뭐 아래로 접혔는지 각도가 뭐인지 내경값이 뭐인지 이런 것들이 여기 위 도면뷰 상에 표기가 됐다면 거기 이제 기존에 있던 그 굽힘 위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별로 A, B, C, D로 태그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 태그 값에 실제로 나와야 될 값은 여기 표 형태로 지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두 개 다 할 수 없나요? 나는 전개도 그 도면 뷰 위에도 그 값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 굽힘 테이블도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두 개는 동시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 굽힘 노트나 아니면은 굽힘 테이블 쪽 둘 중 하나만 도면상에 표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 42페이지에 뭐 펀치 테이블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프레스로 교재를 잠깐 보게 되면 요런 거 이제 뭐 열이 빠져나가게끔 이제 열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는 뭐 통풍구라든지 이런 팬 부분을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모델링을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걔를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등록을 해놓고 이제 바로 그냥 드래그해서 구멍 가공 마법사처럼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 라이브러리의 위치가 어디 위치에서 어디 위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만 펀치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위치 값을 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실제로 그 홈도구라는 라이브러리도 만들어 볼 거고요. 걔를 직접 삽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전개도를 말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솔직히 좀 문제가 없었어요. 도면에서 이제 모델뷰를 눌러서 이 모델을 뽑을 때 전개도라는 걸 체크를 해서 바로 뽑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 전개도라는 것 자체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전개도를 해서 뽑았는데 모델이 전개가 안 된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델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 보면 그 설정을 이용해서 제가 전개도를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판금에서 이제 요 세 번째 탭이 그러니까 판금뿐만 아니라 피처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트 파일을 열면 이 솔리덕스의 파트 파일의 설정은 요 세 번째 탭에서 관리가 되게 돼요. 요 세 번째 탭이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고 해서 설정이라는 기능을 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에 가서 보게 되면 판금 뭐 파일명이 나오게 되고 기본 설정 그리고 그 안에 전개도 항목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도면 작업을 할 때 도면에서 그 전개도 아까 그 옵션을 체크를 하고 전개도를 뽑는 순간 이 옵션이 자동으로 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 설정은 전개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본 설정에서는 전개도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도면에서 전개도로 뽑았는데도 전개도 형상을 안 나와요라고 하는 경우면 모델링에 와서 전개도 설정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예요. 전개도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전개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전개도를 다시 눌러주고 모델 설정으로 가서 이 상태, 그러니까 얘는 전개도가 안 된 상태, 얘는 전개도가 된 상태로 냅두고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없이 도면에서도 전개도 뷰를 뽑았을 때 전개된 상태로 다 문제없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